깼지? 이 정도 되면 깨야 돼. 이제 집에서도 깰 시간이야. 그 다음에 니네 좀 뿌듯해야 돼. 왜요? 오늘 선거날이잖아. 너 솔직히 얘기해봐. 아무리 시험이 2주밖에 안 남았어도 오늘 네가 집에 있었으면 만약 이 시간에 이거 안 듣고 너 뭐 하고 있었을 것 같아? 진짜로? 정말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있는 거야 막 미친 듯이? 그럼 엄마가 문 열면 밥 안 먹고 나 공부할 거야 막 이렇게? 전부 다 자고 있었다에 나는 한 표. 아니면 침대에서 부르면서 엄마 인강 듣는 거야 뭐 이런 거 하고 엄마가 문 열고 얘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공부 안 하니? 그럼 너 뭐라 그래? 나는 방금 전까지 했다고요. 방금 전까지 했다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거에 비하면 이게 훨 나아요. 그치? 자, 일단은 보자. 사화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시험에 나는 사화. 선생님 당근 3번이죠? 무조건 3번이지요. 1번 사화는 이름이 뭐야? 무사화예요. 선생님 2번은요 갑자사화예요. 그 다음에 3번은 기묘사화잖아. 그 다음에 4번은 이름이 뭐니? 을사사화. 사실 시험 출제 빈도는 얘네는 매우 낮은 편이고 이거는 엄청나게 높은 편이고 하지만 안 나온다는 뜻은 아니니까. 자, 일단 무오사화랑 갑자사화의 공통점은 연산군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나라 조선 500년 역사에 왕이란 칭호를 듣지 못하고 군으로 끝나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그치, 연산군, 광해군이에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시험 출제 빈도 면에서는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지. 일단 출제가 끼깔나게 많이 되는 건 누구야? 광해군이에요. 그 사람은 비록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군의 단계에 머물긴 했지만 워낙에 업적이 많고 특히 임진왜란 이후에 전후 복구 사업을 끼깔나게 잘했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엄청나게 높다. 반면에 우리의 연산군은 거의 안 나와요. 이유는 뭐야? 아니 연산군을 미성년자가 시험 보는 시험 문제 냈다가는 보통 옷을 안 입은 여자가 단체 출연하거나 아니면 사람들 목이 이유 없이 한 10개씩 떨어져 나가면서 피가 쫙 막 이러고 나와야 돼. 굳이 이걸 낼 필요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잘 안 나오지만 순서대로 나열하시거나 기묘사화를 헛갈리게 할 때 이 두 개를 살짝 섞는 정도의 용도로는 나와요. 일단 무오사화는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거냐? 우리의 연산군은 기본적으로 폭군이잖아. 근데 원래 성격 자체가 굉장히 잔인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또 웃기는 건 개를 좋아해요. 그래서 궁궐 안에서 개를 키워. 또 개한텐 잘해. 그렇다면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치? 하지만 문제는 개한테 잘하는 걸 뭐 우리가 개의 말로 들어본 건 아니니까 쓰다듬으면서 쥐어 뜯어들 수도 있고 뭐 그걸 모르는 거지. 자, 문제는 우리의 연산군이 어느 날 얘가 워낙 폭군이다 보니 주변에 모이는 신하들도 전부 다 간신배인 거야. 근데 걔네가 오더니만 와씨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료의 기록을 보았대. 자, 이 사료는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근데 거기 조의 제문이라고 하는 사료의 내용이 있는데 이 김종직이 썼던 조의 제문이라는 사료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야. 중국에 어떤 나라 황제가 있는데 이렇게 같은 핏줄을 죽이고 황제 자리에 올랐다가 결국 그 끝이 좋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뭐 이런 내용이야. 자, 연산군의 아빠가 누구야? 성종이에요. 태정, 태, 세, 문단, 세. 요 세는 누구야? 세조인 거 알지? 세조? 세조는 본인의 나이 어린 조카잖아. 단종을 제거하고 왕위에 올라간 거야. 태정, 태세, 문단, 세, 예, 성. 그 밑에가 성종인 거 아니야. 그 성종의 아들이 연산군인 거야. 그러니까 연산군이 너무 오버해서 확대 해석을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김종직이 우리 가문을 까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조상인 세조가 같은 핏줄인 단종을 제거하고 왕의 자리에 올라갔고 그 후손의 후손이 결국 나 아니야. 나를 까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 새끼 너 잘 될 줄 알았지? 메롱 이거다. 그래서 김종직을 잡아오라는 거야. 그런데 김종직이 죽었어요. 문제는 김종직의 아들이 또한 사관을 역임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연산군이 죽었단 말이냐? 그렇다면 이놈 새끼는 관을 팔아. 파묘 봤니 얘들아? 아, 그거야. 선생님 설마. 그래가지고 관을 꺼낸 다음에 참시 시체를 잘랐어요. 그래서 관을 꺼낸 다음에 시체를 6토막으로 잘라. 그게 부관참시야.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을 잡아다가 직접 본인이 죽여요. 선생님 그럼 이 집안은 아주 몰살을 시켰네요. 그리고 이 당시에 조의제문이라는 사료는 원래는 연산군이 볼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왕은 당대의 사료를 마구잡이로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사관들이 제대로 기록을 하기가 어렵잖아. 그치? 근데 그 사료를 마구잡이로 갖다 보기 시작을 했네. 이러면서 이제 선을 넘어버린 거야. 선을 넘는 걸 간신들이 보고 있었지. 와, 저 새끼 선 진짜 잘 넘네. 그렇다면 나도 옆에서 펌프질을 좀 한 다음에
예쁨을 받아서 얻어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드디어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 연산군은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패비 윤씨야. 성종의 원래 중전부터 출발한 건 아니었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성종의 후궁에서부터 해서 중전이 됐는데 문제는 기록에 의하면 질투가 굉장히 심하고 성정이 포악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하지만 이거는 다 믿을 일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미리 말해 이거는 사료에 있는 모든 일들은 시험에 나면 쓰셔야 돼요. 사료는 두 가지 부분에서 검증을 해야 돼. 첫 번째가 뭐냐? 외적 검증이야. 자, 외적 비판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사료가 진짜로 그 시대에 그 사람이 쓴 거 맞냐? 이거는 확인해야 되잖아. 그게 외적 비판이야. 내적 비판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진짜 객관적 진실이냐? 그 내용의 당위성을 따져야 되는 거야. 선생님 왜요? 야, 니네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패비야. 그럼 이미 중전 자리에서 까여서 나가서 사약 먹고 죽었다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좋은 분이셨고 너무 아름다웠으면 너무나 총명했고 이렇게 쓰면 그러면 그 여자한테 사약을 주는 왕은 빙신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너무 당연하지만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형태의 패비는 다 욕을 먹게 기록이 되게 돼 있어. 중종반정 아까 얘기했잖아. 중종이 연산군을 까냈다. 솔직히 얘기하면 물론 연산군이 객관적으로 좀 이상했던 것 같지만 반정이 일어나면 그 전에 있었던 왕에 대해서 좋게 쓰는 글이 있겠니? 그 왕을 칭찬하면 이 왕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그 전에 왕은 욕을 먹게 돼 있어. 그래서 패비윤 씨가 욕을 먹는 걸 100%다 믿을 일은 아니야. 또 하나 왕은 사랑만으로 결혼하진 않아요. 그건 이미 너희가 알고 있지? 어떤 계파에서 어떤 힘으로 밀었냐에 따라 그 집안 출신 중종이 되는 거고 그 중전한테 애를 낳을 거냐 후궁의 몸에서 애를 낳을 거냐는 왕내가 결정할 수도 있는 사항인 거야.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부분의 권력을 조절하는데 여자를 아주 잘 갖다 썼던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환국정치란 말 들어봤을 거야. 이거의 1인자가 누구야? 숙종이에요. 하지만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패스. 선생님 그렇다면 지금 보고 있는 이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윤 씨는 일단 쫓겨난 거는 기록상에는 왜 후궁에 거쳐 이렇게 자주 가고 나한테는 안 오냐 막 이런 걸로 시비가 붙다가 성종의 얼굴에 오선지를 쫙 그렸다고 돼 있기는 해요. 하지만 부부가 싸우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문제는 이게 정말 여자네 집이 빵빵했고 권력 구조가 좋았으면 묻혔을 사건일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이게 그 당시 엄청나게 사건이 커지면서 여염집 아녀자도 남편 얼굴에 오선지 손톱 자국을 내면 이거는 무조건 소방이다. 그러니까 내쫓아야 된다. 근데 내쫓았는데 그걸 또 굳이 사약까지 매겨요. 그지?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죽었잖아. 그리고 나서 니네가 알고 있는 성종이 모든 궁궐한 사람들한테 함구령을 내려. 내 아들에게는 연산군이야. 너무 어렸어 그때. 어머니가 패비당했다는 얘기, 사약을 먹고 죽었다는 얘기를 누구도 하면 안 된다.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신 거고 어머니의 집 식구들은 모두 같은 전염병으로 죽은 거다.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살아있다는 얘기, 외삼촌이 있다는 얘기를 이 연산군한테 알리면 전부 다 그냥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성종이 싹 입을 막아버려. 그래서 이제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연산군은 새엄마가 엄마인 줄 알고 이제 나름 발랄하고 포악하게 크고 있었어요. 그러다 왕이 됐잖아. 그런데 아까 말한 간신들이 이걸 그냥 둘 리가 없잖아. 가서 꼰질러. 저기요, 어머니는 폐비되셨고요. 사약을 엄청 많이 드시고 죽었고요. 외할머니 살아계세요. 이렇게. 그래서 연산군이 눈이 뒤집혀. 외할머니를 모셔와라. 당연하지만 외할머니는 일단 물론 중전이 솔직히 잘못했을 수도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외할머니 입장에서 어쨌거나 내 딸이잖아. 내 딸이 사약 먹었는데 잘 먹었어요. 다 논리적으로 이유가 있네요. 나 아무리 티어도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할머니는 F였어요. 할머니가 오더니만 이거 사약 먹을 때 다 소복 입고 먹잖아. 사약 먹으면 원래 피가 나와. 그게 소복에 쫙 뿌려졌을 거 아니야. 어머나 그 소복 치마를 할머니가 안 버리고 갖고 있는 거야. 내 딸의 피잖아. 할머니 입장에서. 그래서 그 소복 치마를 연산군 앞에 쫙 펼친 다음에 네 어머니는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된 거야. 연산군 가뜩이나 포악한데 지금 우리 엄마 피 봤다. 얘가 사료를 가지고 와라. 아니 됩니다. 가지고 와라. 왕께서 절대 아니 된다고 함구령을 내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왕의 유언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죽어라 새끼야. 이래서 사관 6명 직접 목을 잘라. 그 다음에 그 사료를 가지고 와서 열어. 여기서 우리 엄마 폐비시키자고 말한 놈, 그리고 우리 엄마 폐비시킨 후에 사약을 주는데 찬성한 모든 놈을 찾아내라. 다 찾아내. 그래서 걔네를 전부 처형을 하고 고문을 아주 오지게 가지고 장애우를 엄청 만들어내요. 그걸 뭐라고 불러? 갑자사화라고 불러요. 아, 이게 패비윤씨 사건부터 시작이 됐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아주 높진 않은 거야. 그치? 선생님, 김효사화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조광조가 얽혀 있잖아요. 선생님, 김효사화. 결국 김효사화로 조광조는 죽임을 당하죠. 그치? 그러면 김효사화는 전개가 어찌 되는 것입니까? 조광조는 좀 너무 고났어요. 사실 중종이 조광조를 너무너무 예뻐하지. 근데 내가 예뻐하는 건 딱 어디까지냐면 네가 나의 신하로 나에게 도움이 될 때까지야. 미안하지만 하늘의 태양은 하나여야 돼. 두 개는 있을 수 없는 거야. 너무 당연해. 한글은 누가 만들었니 얘들아? 세종대왕. 이렇게 말해 니네가 세종대왕과 그의 피부치인 어린 자녀들과 훗날 집현전 학자들이 마무리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걔네가 했지. 하지만 이건 전부 왕인 내 업적이 돼야 되는 거야. 조광조 네가 그래요. 네가 엄청 똑똑해. 하자고 하는 거 되게 많아. 지금 보기는 위훈 삭제? 백성들 겁나 좋아해. 그래, 그럼 이건 왕의 업적이 되는 거야. 지금 보는 현량과 백성들도 좋아해. 왕의 업적이 되는 거지. 심지어 도교 행사를 주관했던 소격서 이런 거 있잖아. 이 사람이 막 폐지시키자 그런다. 백성들 나름 싫어하지 않아. 왜? 도교 행사가 소중하긴 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니까 백성들은 좀 귀찮기도 하고 돈도 너무 많이 들었는데 안 해도 된대. 그것도 나름 좋아. 다 좋아. 다 좋은데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조광조가 했대. 그럼 이제 왕은 부담스럽게 시작하지. 거기다가 왕 입장에서는 조광조가 뭘 하재. 좋은 거 나도 알아. 근데 나는 훈구파하고 조율을 해야 될 부분도 있잖아. 왕이니까 한 2달만 기다렸다 하자. 그럼 조광조가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우리의 조광조는 이런 좋은 제도를 어떻게 2달이나 기다립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 바로 뭐하니? 이 사람 머리 다 풀어헤치고 소복 갈아입고 그리고 근정전 앞바닥에다가 지푸라기 깐 다음에 바로 거기서 통촉하여 주소서 이걸 시작을 하는 거야. 이걸 하기 시작을 하잖아. 그럼 이제 왕은 미쳐요. 왜요? 왕은 이래도 병신 저래도 병신이 돼요. 이유는요. 백성들이 조광조를 너무 좋아하잖아. 조광조가 하자는 게 누가 봐도 맞잖아. 그럼 만약에 네가 통촉하여 주소서 석고대제를 해가지고 왕이 어쩔 수 없이 그래 해라 이렇게 들어주잖아. 이거 내가 하라고 한 거야 왕이. 근데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해? 조광조가 일주일을 굶으면서 단식 투쟁을 얻어냈대. 이게 조광조의 업적이 돼요. 그럼 왕인 내가 만약 아니 된다 이러면 그럼 백성들이 와 저 새끼 봐봐 조광조가 일주일 동안 굶으면서 이런 훌륭한 안건을 내는데 안 된다고 깠대. 그럼 이건 전부 누가 잘못한 거야? 왕이 잘못한 게 되는 거야. 결국 왕은 허락을 해줘도 욕먹고 칭찬을 해주고 이걸 하지 말아라 그래도 욕먹고 난 맨날 욕만 먹어. 그러면 이제 너는 왕이야? 조금씩 조광조가 부담스럽지? 부담스러워. 똑똑한 거 알아. 근데 나보다 똑똑한 건 곤란해. 잘하는 거 알아. 근데 백성들이 그게 전부 조광조의 업적이라는 걸 알기 시작을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걸 누구도 보고 있니? 훈구파도 보고 있네. 아싸 둘 사이에 균열이 갔잖아. 우와 조광조를 죽일 절호의 찬스예요. 그래서 우리 훈구파가 나름 깜찍한 계략을 세운 거지. 그치? 선생님 이게 뭐예요? 달릴 주자예요?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풀초자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건 뭐뭐 되다 할 때 위자예요. 이거는요 왕자예요. 주, 초, 위, 왕.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요렇게 합치면 조자가 되지요. 조광조가 왕이 된다 이런 뜻 아니야. 근데 문제는 이 주초위왕이란 글자가 어느 날 아침 중종이 오늘은 굉장히 스프링 모닝인데 아주 기분이 좋아요. 프레시하게 일어나가지고 이거 거실문을 쫙 열고 나왔는데 궁궐 마당에 엄청난 이파리마다 전부 주초위왕이라는 글자가 수백 개가 쓰여서 막 싸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선생님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왕도 알아요. 중종이 바보냐? 기록에 천재라고 기록되어 있는 임금이야. 아니 여기 구멍이 다 뚫려 있잖아. 이거 어떻게 됐겠니? 그래 알바천구. 당연하지만 홍구파는 알바생을 썼을 거고 그 알바생들은 설탕물, 꿀물 이런 거 가져다가 붓으로 이파리에다가 주초위왕이라고 글씨를 썼을 거고 아무 생각 없는 개미들은 와 오늘따라 왕실 마당에 먹을 게 너무 많아. 먹었겠지. 그래서 걔네가 갉아먹은 자리마다 이 글자가 생겼을 거야. 그걸 중종도 알아요. 하지만 문제는 매일 아침마다 이 글자가 마치 누군가가 새긴 것처럼 하늘에 뜨신 것처럼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수백 장씩 궁궐 마당에 돌잖아. 그럼 이제 궁녀들이 수근거리기 시작을 하고 이 얘기는 순식간에 담벼락을 넘을 거고 그럼 백성들은 야 조광조가 왕이 된다는 얘기가 이렇게 돌고 있대. 이러면 조광조는 진짜 왕 되는 거야. 그지? 왕도 알아 그걸. 그래서 결국 중종은 어떻게 하니? 훈구파의 모함인 거 알아요. 하지만 이 정도까지 일이 커지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 그건 조광조가 죽어야 되는 거지 왕 입장에서. 그래서 결국 조광조를 죽여요. 선생님 그놈의 주초위왕 사건 이게 이렇게까지 번진다고요? 그러니까 니네 이런 역사에서 배워야 될 게 있고 안 배워야 될 게 있다. 사람을 모함하잖아.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
10명이 둘러싸고 서서 한 명한테 넌 병신이야 병신이야 이렇게 하잖아. 멀쩡했던 애도 병신돼요. 근데 그게 옳은 거야? 아니지. 이런 걸 배울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바람에 역사가 한동안 퇴보했다가 발전하잖아. 이건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돼. 그리고 분명한 건 지금 네가 다른 사람 마음 너무 아프게 하잖아. 그러면 언젠가는 네 마음도 그만큼 아파져. 요게 역사가 주는 거의 변하지 않는 절대불변의 보편진리야. 진짜로. 선생님 제가 잘못했는데 저 하나도 죄 안 받던데요? 그건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네가 죽을 때쯤 돼서 쭉 훑어보잖아. 받을 만큼 다 받았어요. 그지? 생각 잘해야 돼. 농담 아니라. 선생님 그러면 요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묘사화를 계기로 잠시 주춤했다가 너무 많은 살인파가 이미 전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국 살인파가 꺾이지 않아. 그래서 다시 늘어나요. 그지? 자, 그 다음에 을사사화는요. 요거는 사실 출제 빈도가 높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살인파가 사료의 기록 때문에 화를 입기 시작을 했다. 처음에는 훈구파가 이만큼 이겨. 두 번째 훈구파가 이만큼 이겨. 세 번째는 훈구파가 가까스로 이겨. 네 번째에는 이제 훈구파가 찌그러들기 시작을 해. 그러면서 점점 살인파의 세력이 커진다. 그건 좋은데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 외척 간의 다툼이었어요. 선생님 가끔 케이블 TV를 돌리다 보면 되게 오래된 드라마가 나와. 여인천하라고 있어요. 너네 어머니 아버지 다 아셔. 그 여인천하 최고의 유행어 메이야 뭐 이런 유행어가 있는데 니네만 몰라요. 그 여인천하가 이걸 배경으로 그려진 거야. 아니 왜요? 문정왕후라는 여자가 있어요. 선생님 문정왕후인 거 보니까 얘 중전으로 들어가. 언제요? 첫 번째 중전이 죽어. 그래가지고 나이 차이 더럽게 많이 나는 임금한테 겁나 어린 데 시집을 갔다. 이유는 문정왕후가 시집갈 당시에 너희가 알고 있는 유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당대 최고의 권력가야. 그래서 이 사람을 대윤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이 짱돌을 굴릴 거야. 아니 중전이 죽었네? 아싸. 그럼 우리 집안에서 중전이 나오면 나는 세력이 큰데 더 커질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집안을 쫙 보니까 쟤가 좀 예뻐. 근데 쟤네 부모가 없어. 그러면 쟤를 중전으로 만들면 쟤는 나를 엄마 아빠처럼 생각하고 겁나 내 말 잘 들을 거 아니야. 똘똘하고 이쁘네. 근데 엄마 아빠 없어 더 좋네. 그래서 쟤를 중전으로 팍 밀었다. 문제는 쟤가 너무 똑똑했던 거지. 제가 중전이 되더니 유님을 까기 시작을 해. 그리고 자기 오빠가 있는데 이 오빠가 좋게 말하면 오빠고 나쁘게 말하면 동네 그냥 날건달이에요. 이 동네 날건달 오빠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보고 있는 미안 윤원영. 이 윤원영이라고 하는 동네 날건달 오빠가 길을 가다가 어떤 여자한테 한눈에 꽂혀. 와씨 저 여자 너무 예쁜데? 근데 문제는 남의 집 마누라야. 근데 심지어 이전에는 기녀도 했었어요. 기녀를 하다가 남의 집 첩으로 살고 있는 거야. 근데 걔를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너 나랑 살자. 산다니까? 말이 돼요? 그게 정난정이야. 원래대로 하면 기녀 출신이 양반이야. 그래도 나는 윤원영. 심지어 내 우위가 지금 왕비잖아. 근데 나랑 정식으로 결혼해서 본부인이 될 수 있니 없니? 없지? 왜 본부인을 만들어줘? 누가요? 문정왕후가. 입안의 혀처럼 어마어마한 브레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해.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등에 업고 윤원영은 소윤이에요. 문정왕후가 쫙쫙 커져. 이 여자 얼마나 대단한 여자냐면 12년 동안 애를 못 낳아. 근데 이미 이 여자가 두 번째 중전으로 들어왔을 때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7살이 된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집안이 엄청나게 좋은 후궁이 있어. 경빈 박씨라고. 이 여자를 왕이 너무 이뻐해. 그리고 이 여자 아들이 첫째 아들이야 왕한테. 그리고 이 여자는 집안이 너무너무 빵빵한 거야. 그 여자를 무려 이 애를 세자로 만들기에 너무 좋은 조건이잖아. 그 애가 세자 책봉이 못 되게 이 여자가 12년을 막아요. 그리고 본인이 결국 애를 낳는다니까. 그리고 본인의 아들을 결국 왕으로 만들어. 그게 누구냐? 그게 명종이에요. 우리의 명종은 엄청 불쌍해. 왜요? 기록에 보면 왕이 됐잖아. 성인이 돼가지고. 성인 되기 전에 문정왕후가 수령청정이라는 걸 해요. 발을 내려놓고 왕 뒤에 앉아서 본인이 이렇게 다 결정하는 거 있지? 그게 애가 미성년자일 땐 가능한데 성인이 되고 결혼했는데 가능해 불가능해? 안 해야 되잖아. 그런데 문정왕후 기록에 보면 명종이 왕이야 성인이야 어떤 정책을 폈는데 그게 자기네 집안한테 좀 짜증나. 달려가가지고 신하들 다 보는데 왕 따귀를 때려. 새끼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그럴 정도로 명종은 사실 주눅 들어 살아요. 이 문정왕후를 등에 업고 윤원영이 결국 유님을 제거해버려. 그래서 윤원영의 세상이 되는 그 과정이 을사사화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엄밀히 말하자면 약간
약간 집안 싸움 냄새가 나지.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다만 여러 가지를 섞어놓고 이 중에 헷갈리게 할 때 그럴 때는 당연히 나오지. 그래서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까지만. 선생님 그래서 윤원영하고 정난정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 문정하고 죽고 얘네들 둘은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사실 최순실이라는 여자 있잖아. 그 여자가 비선 실세로 박근혜의 눈가기를 맞고 세상을 어지럽혔다. 감옥 가 있잖아. 얘네가 그렇게 돼. 그래서 결국은 죽어요. 전부 다. 정난정까지. 하지만 당대 최고의 권력을 누려 어쨌거나. 그래서 요거까지 4차례의 사화. 이 사화를 겪는 과정. 그게 지금 성종에서 중종까지 싹 끼어 있잖아. 선생님 그러네요. 여기 연산군 성종 다음에 연산군 그 다음에 요거 중종 때 그리고 지금 보는 명종까지. 그래서 사화 싹 거치고 나서 이제 니네가 알고 있는 살인파의 세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드디어 살인파가 정권을 장악을 했네. 그지? 선생님 그렇다면 이제 살인파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자 이제 살인파는 비교를 한번 해볼까? 얘네는 민생 안정에 별 관심이 없어요. 왜? 이미 민생은 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살인파는 정확히 말하면 조세간명 다 필요 없어. 나는 이미 10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조선을 유지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 뭘 하기 시작을 하느냐? 성리학 유일사상을 내세우기 시작을 해요. 선생님 그 얘기를 바꾸어 말하면 성리학 외에는 전부 다 학문도 아니다. 그거야. 그래서 얘네는 오로지 뭐만 중요시하느냐? 유교경전을 공부하는 경학이랑 그 다음 너무 당연하지만 성리학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야? 예의범절. 그 다음에 위아래를 따지는 요 순서. 그 다음에 니네가 알고 있는 왕에 대한 충성. 그 다음에 지조, 절개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그걸 강조해. 그래서 얘네가 좋아하는 학문이 뭐냐? 예의범절을 따지는 예학을 엄청 좋아해요. 그 다음에 니네 사람이 위계질서가 있고 순서를 알려면 족보를 봐야 되잖아. 누가 더 위냐 아래냐 이런 거. 그래서 얘네 족보를 공부하는 도학을 엄청 좋아해요. 요것만 겁나 중시해. 선생님 이것만 딱 중요시하고 나머지는요? 나머진 전부 다 개무시야. 왜? 내가 100년 동안 지방에서 공부했잖아. 내가 가방끈이 길어. 내 가방끈이 이렇게 긴데 가방끈 짧은 애들을 내가 왜 이해해야 되는데? 얘네가 그런 애들이야. 얼마 전에 의대에 간 애가 인터뷰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모자이크 처리를 했더라고. 이번 사태랑 아무 상관없어. 6개월 전이야 그거는. 근데 걔가 왜 모자이크 했는지 알겠어. 보통 의대 다니면 되게 자랑스럽게 모자이크 없이 나오잖아. 걔 왜 모자이크 했냐면 내용이 이거야. 저는요 솔직히 얘기하면 공부 못하는 애들을 이해 못하겠어요. 왜 공부를 못해요? 이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공부를 못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애를 이해를 못하겠대. 어떻게 공부를 못할 수가 있니? 그래서 걔가 물론 저도 중간에 좀 힘들 때가 있었죠. 근데 진행하는 사람이 성적이 좀 떨어져 보셨나요? 네.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성적이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어디까지 떨어지셨는데요? 제가 무려 2등급 초반을 받았어요. 죽일까? 우리 다 같이 가서? 그래서 그런 인터뷰를 하고 있더라고. 지금 얘네가 걔네야. 난 가방끈 짧은 거 이해 못해요 얘네. 선생님 그래서요. 기술학을 천시해요. 아예. 그리고 니네가 알고 있는 사장. 미안하지만 요거 빼놓고 나머지 문학 장르는 전부 다 무시해요. 그게 얘네야. 선생님 이렇게 되면요. 결국은 저쪽에 있는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거 건축 하나를 해도 전부 뭐만 따져요? 얘네는 자기네 세력 기반 서원 건축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지? 서원이 미친 듯이 늘어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얘네가 그림을 그리잖아. 얘네는 미안하지만 어디 사대부 선비가 사람의 얼굴 따위를 그리냐 이런 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얘네가 좋아하는 그림 대놓고 사군자 매난국죽 알지? 이게 지조와 절이 충성 이런 걸 의미한다. 들어본 얘기잖아. 거기다가 얘네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그림 소나무 요것도 지조와 절이와 충성을 의미하잖아. 그 다음에 만약 그린 사람이 굉장히 성리학적인 인물이라면 아무거나 그리셔도 돼요. 왜냐하면 신사임당이 이율곡을 낳았는데 성리학자들이 신사임당을 아니 좋아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신사임당 실제로 이 사람은 풀하고 벌레만 그려도 유명해지잖아. 수박을 그려도 유명해져요. 심지어 물론 너무 잘 그렸지만. 그래서 지금 보는 이런 그림들만 뜨기 시작을 하네. 선생님 이게 살인파. 그러니까 실제 훈구파랑 살인파는 달라도 너무나 다르군요. 그치? 그 다음에 너네 이쪽은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니? 그냥 명나라를
우대했다 정도가 아니라 사대적이다 이런 표현 쓰는 거 기억나지? 이걸 다른 말로는 우리나라를 리틀 차이나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소중화 의식이란 얘기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선생님, 그렇다면 정말로 둘은 너무 다르네요. 다르다니까. 그래서 니네 순서대로 있었던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상태에서 우리는 왕을 앉힐 수 있어야 돼. 중종이라고 하는 왕을 기점으로 앞쪽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15세기, 그 다음에 중종 기점으로 뒤쪽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16세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연산군이 16세기 초반에 살짝 껴있지만 우리한테 시험 문제로는 부피감이 없어요, 연산군은. 자, 그렇다면 이제 왕의 업적을 하나씩 한번 디테일하게 보자. 시험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아하게 나올 거니까. 자, 가지고 있는 교재 4페이지 한번 볼게. 4페이지에 보면은 그 전에 손 한 번만. 오늘 처음 온 사람 손? 손. 어이, 내리봐. 이 중에 나를 오늘 처음 본 사람. 나를 처음 본 사람. 그러니까 내 수업을 이게 처음 들어본 사람. 하나, 둘, 셋, 넷. 안 들려. 영상을 봤든 뭘 했든 하여튼 나를 본 건 다 본 거야. 오늘 나를 생전 처음 봤다. 생전 처음 봤다. 너도? 영상은 봤고? 그럼 3명인 거지, 생전 처음 본 사람은? 오케이. 선생님 왜 물어봐요? 뜻한 바 있어 물어보아요. 훗날 내 뜻을 세우거든 이야기하마. 그치? 자, 보자. 거기 있는 4페이지 위쪽에 보면 조선의 건국부터 나와 있는 온건개혁파, 급진개혁파 나오잖아? 이게 너네가 알고 있는 혁명파냐 아니면 온건개혁파냐 요 얘기인 거지. 그래서 니네 저쪽에 써있네. 온건파 신진사대부, 혁명파 신진사대부 나뉘어져 있네. 이게 그 얘기예요. 급진개혁파가 바로 혁명파야. 자, 그래서 그 표에다가 별대기를 한 3개씩만 잘 박아주시고요. 아래쪽에 보면 위화도 회군 이미 네가 알고 있을 거고, 과전법은 동그라미에서 별대기를 무지막지하게 박아줘야 돼. 얘는 5개 때리 박아. 그리고 시험에 나면 꼭 맞추셔야 돼요. 그 다음 맨 밑에 위화도 회군 하고 난 다음에 과전법 실시되고 온건개혁파를 싹 제거한 다음에 결국 조선이 건국됐다라는 얘기 나오지? 그거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왕의 업적 가운데 시험에 날만한 걸 한번 보자. 자, 먼저 5페이지 맨 위에 태조 왕건이야. 자, 태조 왕건 별대기 5개짜리지? 2번에 이 사람은 한양으로 수도를 옮겼는데 그게 무려 1394년이다. 조선이란 이름도 1393년에 만든다. 하지만 왕이 된 건 1392년이다. 칠판에 다 써있지 지금. 자, 그 다음에 뭐가? 태조 이성계. 왕건이라고 해서 내가 미쳤나봐요. 태조 이성계요. 너무 당연하게 조선이잖아. 태조 이성계. 선생님, 그렇다면 태조 이성계는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연도 쫙쫙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정종, 바로 이 사람이 첫째 아들 죽고 둘째인데 왕이 된 거지. 그리고 나서 결국 이방원이 옆구리 찔러서 강제로 왕위에서 쫓아내는 거지, 스토리가. 자, 그 다음에 태종 이방원이 나오네. 태종 이방원은 시험 문제 출제 빈도는 어마무시하게 높아요. 그런데 여기로 한번 따라와.